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에 대한 근심을 덜어드리는 주식 해우소 최욱현 최프로입니다. 자, 엔캠 오늘 3.54%의 상승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시간에서도 1% 정도의 상승을 더 만들어내면서 20만 7천 원. 자, 20만 원 위에 완벽하게 안착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자, 앞에서와는 분명히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자, 엔캠 영상을 정말로 많이 찍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누구보다 엔캠을 열심히 봤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번 상승 확실하게 다르네요. 뭡니까? 한 번도 앞에서 지금 개인들을 이탈을 만들어내는 이 구간에서 상승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지지 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나온 자리가 결국에 7월 20일 엔캠의 마지막 시비가 전환이 되고 난 이후에 나왔다라는 거는 자, 확정적으로 이 구간의 바닥을 잡고 올리려고 하는 의도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왔던 구간이다. 예. 세력들도 본인들의 수익을 위해서 결국에는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결과적으로 그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대응이 어려웠던 게 있었는데 자, 그러한 것들이 완전히 해소가 되면서 빠르게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준비해왔던 대응만 확실하게 한다면 확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오늘 영상으로서 어디까지 이 상승이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가. 예, 요거를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많은 분들과 이런 대응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엔캠 같은 경우에는 1월 달부터 상승을 시작한 종목입니다. 그죠? 예, 1월 달부터 빠르게 올라갔는데 그 당시에는 자,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법안으로서 최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자, 하지만 1월 달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아니었어요. 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그 당시 상승을 만들어내던 1월 달 당시에 자, 호재로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오히려 자, 악재로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유를 찾아봤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승이 나온다. 분명히 이유는 있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상승의 이유를 찾아야 된다라고 거듭 강조를 드렸고 자, 상승이 시작된 시점. 자, 정확하게 1월 8일. 물론 그 전부터 상승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지만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낸 거는 1월 8일부터 1월 10일 날 나왔던 제3자 배정 전환 우선주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물론 표면적 이유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었지만. 자, 그래서 저는 거기에 집중을 했고요. 얘네가 물량이 얼마나 있길래 이러한 상승을 만들어내는가 확인해 봤더니 아, 이거 장기적인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까지 증자를 했던 물량에 대해서 날짜까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엄청나게 많은 물량,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나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물량이 자, 1월 8일부터 10일까지 나왔던 유상증자 제3자 배정 전환 우선주를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물량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주가가 빠지고 앞에서 추가 상장 물량이 엄청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 아직까지 109만 주에 달하는 물량이 남아 있는데 저 요게 좀 너무 산발적으로 있으니까 제가 정리를 수기로 좀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캠 같은 경우에는 자, 3월 31일 기준으로 좀 명확하게 나뉘기 때문에 요거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3월 30일 이전에 이미 전환이 완료가 된 물량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을 때 자, BW 신주인 수권 부사채가 114만 주 있었어요. 그리고 제3자 배정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자, 요게 212만 주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를 그냥 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모에서 돈을 빌려주고 발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물량의 주인은 누구다? 결국에는 제가 항상 세력이라고 강조를 하는 자, 사모 세력들이다. 자, 이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게 결국 사모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물량 가지고 있었다. 3월 31일 이후로 이전으로 완료가 됐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후로 나올 수 있는 게 자, 5월부터 7월까지 순차적으로 전환이 가능한 12 물량이 275만 주예요. 자, 이거 두 개 합치면은 326만 주로 당연히 더 큰 물량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반절에 달하는 12가 단독 물량으로 가장 많은 물량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상 우리가 앞에서 326만 주 전환이 됐던 시점이 3월 31일 이후로 완료가 됐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세력이었고 내가 세력인데
내가 326만 주를 매도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싶어 할까요? 당연히 가장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싶어 하겠죠. 자, 그러면은 그 구간이 어디입니까? 자, 4월 8일에 있었던 엔캠의 역사적 신고가 갱신. 자, 여기서 팔고 싶어 했을 거예요. 물론 거래량이 동반이 돼 줘야 되고 거래량이 동반이 됐기 때문에 매도를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면은 326만 주를 여기서 매도했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가져갈 수 있었던 수익은 얼마입니까? 1조하고도 3천억이라는 거예요. 326만 주만으로. 자, 그러면은 이 수익을 얘네가 가져갔는가 요거를 먼저 확인하는 게 최우선인데, 자, 동향을 통해서 4월 달에 나온 물량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을 보는 이유는요, 4월이 되고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다시, 그리고 4월이 끝나기 전에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4월에 나온 물량만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은 기관에서 37만 주 팔았네요. 그리고 기타 법인에서 6만 4천 주를 팔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연기금이나 김투, 사모펀드는 전부 다 이 기간에 포함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외하고 나머지 물량만 봤을 때, 자, 43만 주 정도가 매도로 나왔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이 43만 주, 얘네가 가지고 있는 326만 주에 비하면은 물론 큰 물량이긴 합니다만은, 자, 엑시트를 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물량이라는 거예요. 결국 주가 하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부 물량을 매도함으로써 주가 하락을 만들어냈지만, 핵심 물량은 뭐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홀딩,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에 우리가 동향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가 왜 1조 3천억의 수익을 포기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포기를 했을까? 자, 얘네가 1조 3천억의 수익을 가져간다는 거는요, 누군가에게 물량을 넘긴다라는 겁니다. 물량을 넘기게 되면 그 손해는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물량을 넘겨받은 사람들, 즉 개인이 되겠죠. 그러면은 개인이 1조 3천억짜리 물량을 여기서 보유를 하고 물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물렸다라고 하잖아요. 예, 물린다는 표현을 이런 데 쓰는 겁니다. 자, 물렸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내가 나중에 5월은 돼야지 7월까지 나올 수 있는 275만 주에 대한 물량,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내가 주가가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왜? 326만 주는 그 당시에 NK 용주 지수가 1000만 주가 안 됐기 때문에 3분의 1에 달하는 물량입니다. 이게 한 번에 매도로 쏟아진다는 거는 엄청난 하락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물대가 형성이 된다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자, 그러면은 내가 뒤에 275만 주는 사실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팔기 위해서 주가가 빠지고 난 다음에 다시 주가가 올리려고 한다라면은 내가 275만 주, 죄송합니다. 자꾸 275만 주로서 가져갈 수 있는, 자, 수익보다 결국에 올라가면서 매물을 소화시키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수익을 실현시켜주는 금액이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앞에서 못 팔았던 거야. 예. 얘네가 하는 생각은 딱 이겁니다. 자, 4월이었죠. 자, 5월 되면은 그래도 물량이 더 나올 수 있잖아. 자, 그러면 기다려. 43만 주 더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을 실제로 다 하진 않았지만 했어요. 그리고 6월이 되자마자 나올 수 있는 물량이 161만 주가 있었어요. 자, 한 달만 더 기다려보자. 161만 주 이거 적은 물량 아니야. 한 달만 더 기다려보자. 자, 물론 다 전환하지 않았지만 과반 이상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월 22일 나온 물량이 70만 주 중에 약 죄송합니다. 43만 주 정도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전환이 가능한 기간이 되자마자 뭐가 나왔습니까? 자, 바닥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매물을 소화하고 내려왔다라면은, 위에서 팔았다라면은 지금 여기서 올라가는 것조차 뭡니까? 자,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앞에 있는 물량에 대한 소화를 시켜준다라는 건데, 자, 얘네가 이 소화를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얘네가 위에서 팔 수 있었던 물량은 얼마였습니까? 326만 주 1조 3천억이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지금까지 전환된 물량을 다 더하면은, 자, 275만 주 중에 아까 얼마 남아 있다고 했습니까? 자, 109만 주 남아 있습니다. 166만 주가 전환이 됐고, 이게 270 죄송합니다. 326만 주 더하면은 얘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만 492만 주라는 거예요. 이 492만 주를 7월 22일부로 전환을 완료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팔았다 했을 때 어디서 팔겠습니까? 당연히 비쌀 때 팔았겠죠. 자, 어디가 가장 고점이에요? 22만 3,500원. 물론 내려오는 과정에서 분명히 팔 수 있었겠지만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닥에서 7월까지 기다리고 전환되는 걸 받아서 올렸다. 7월 22일 이후로 가장 고점에서 매도를 했다라면은 바로 22만 3,500원에 매도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22만 3,500원에 492만 주를 매도했을 때 얘네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되잖아요. 자, 22만 3,500원 곱하기
492만 주. 얼마입니까? 1조 1천억입니다. 자, 얘네가 4월 달에 고점을 달성을 하고도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상 약 4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걸린 거죠. 시간 낭비. 그리고 물량이 늘어났다. 166만 주라는 물량이 늘어났다라는 거는 결국 얘네가 이거 그냥 가져온 게 아니라 돈 빌려주고 가져온 거라 했죠. 그러면 돈을 더 썼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이렇게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결국에는 뭐다? 자, 엄청난 손실이라는 거예요. 바보가 아니면 하지 않는 행동이다. 왜? 나는 시간 낭비, 돈 낭비를 하고도 돈을 더 많이 못 벌었으니까 내가 가져갈 수 있어서 수익, 내가 포기했던 수익보다 더 적은 금액을 수익으로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 그러면 얘네가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러한 구간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 본인들이 수익을 본다고 해도 수익을 앞에서보다 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매도를 한다? 말이 안 되죠. 뭐예요? 이 구간에서 개인들의 이탈을 유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매물대가 형성이 돼버렸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데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담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얘네가 해야 되는 행동은 자, 지지부진한 흐름 그리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단기적 변동성을 이용해서 앞에 있는 매물대의 개인들을 이탈 유도하는 행동. 자, 이탈시키는 만큼 본인들의 수익은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추후에 상승이 남아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대응을 해야 돼요. 이 구간에서 얘네들은 수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고 있다? 자, 개인들의 이탈을 유도하고 추후에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기서 뭐 내가 평단이 위에 있기 때문에 빠르게 수익 봤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당장의 수익을 본다라고 생각하기보다 내 평단을 계속해서 밑으로 데려오는 그러한 준비를 위한 과정으로 이용을 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바닥에서 나오는 흐름 대봤자 얼마나 되겠어라고 하시겠지만 자, 여기서 올라가는 흐름만 하더라도 몇 퍼센트입니까? 자, 47%예요. 주가가 빠지고 다시 올라가는 이 흐름만 하더라도 20%가 넘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30%에 달해요. 이러한 상승이 세 번이나 연달아 나왔던 구간이고 이것만 이용했더라면 우리 평단은 확실하게 낮아질 수 있었다. 제가 이거를 언제부터 말씀을 드렸냐? 자, 위에서 당연히 분할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매도하라고 매도하자고 말씀을 드렸지만 매도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주가가 빠진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따라가면서 살아야 된다. 결국 바닥이 잡아야지 끝나는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 바닥 잡을 때까지 어쩔 수 없습니다. 위에서 못 팔았다면 사셔야 돼요. 물 탔습니다. 물 타서 평단을 맞추고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평단을 더 낮추든가 아니면 일부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이거 제가 2달 전에 찍은 영상인데 자, 7월 22일 뭡니까? 자, 엔캠의 마지막 시비가 전환되는 시점에 여러분들께 자, 오버행 이슈는 끝났다. 세력들은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의 최대치를 가져갈 준비를 끝마쳤다라고 설명해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이 당시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는지 제가 같이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평단을 어떻게 낮추는 건지에 대해 설명해 드렸어요. 자, 보시게 되면 처음부터 이런 평단은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네, 그 전으로 가게 되면은 제가 훨씬 더 높은 평단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대응했다는 게 보일 텐데 찾기가 좀 어렵네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당당하기라기보다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1월 달부터 엔캡 영위를 하면서 처음 잡았던 매수 단가는 93,000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가가 빠질 때 실제로 지금 나오고 있는 흐름만 이용하더라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도하고 내려가는 과정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강조를 드렸고 사실상 상승이 나왔을 때 제 마음 같지 않았어요. 자, 제가 오전마다 매일 엔캠은 빠지지 않고 라이브에서 대응을 도와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9월 3일 화요일 장 시작 전 8시 50분에 한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이때 상승이 이미 나왔어요. 거의 지금 우리 주가가 올라온 자리에 올라왔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하자면은 자, 주가가 빠질 때도 제가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거. 자, 바닥 찍고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상승만 나오지 않고 상승과 하락이 동반되는 자, N자형 파동을 그려 나갈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예, 정확하게 지금 흐름대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자꾸 많은 분들이 우리가 약속을 했잖아요. 밑에서 이렇게 N자형 파동을 이용해서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자꾸 더 갈 겁니다. 절대 팔지 마세요. 이러한 대응을 듣고 와서는 여기서 매도하기로 했는데 매도를 안 해.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수익으로 전환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결국에 지금 이 흐름을 잡아낼 수 있었던 것도 저는 10일을 중점적으로 파고 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뭡니까? 자, 우리의 대응 달라져서는 안 된다. 일단은 오늘 뭐예요? 예, 매도를 한다는 거예요.
매도를 하는 게 투자에 대한 종류가 아니라 뭐다? 다 더 큰 수익을 가져가기 위함이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 오늘은 매도를 하셔야 된다. 매도를 하셔야 되는 이유까지도 명확하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매도하고 난 뒤에 주가는 우리 예상대로 빠졌고 다시 저점에서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만 반복하면요. 여러분들 평단이 어디 있든 상관없이 수익으로 전환을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은 상승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좋은 모습으로 상승을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반복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이용해야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버틴 이유는 저는 여러분들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했고, 자, 수익에 가장 알맞는 방법을 도와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제 맘 같지 않다는 게 정말 많은 분들이 매도를 하십니다. 주가가 빠지는 구간에서 자,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바닥을 잡으면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왜? 뒤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명확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버텨야 됐었는데, 자, 중간에 이탈하신 분들 많았고요. 그런 분들 최대한 더 많이 도와드렸었어야 되는데, 자,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자, 이제는 다를 거예요. 앞으로 대응이 여러분들 수익을 결정 지을 겁니다.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매일 오전에 8시부터 9시에 자, 엔캠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이 있지만 엔캠 정말 길게 찍습니다. 자, 엔캠 방향성, 그 전날의 흐름, 그리고 그날의 시초가 형성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고 방향성 제시하고 대응을 도와드립니다. 자, 이거 제가 만약에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을 하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 본다고 하신 분들이 계시면요. 그런 분들은 제가 앞에서 했던 대응, 자, 문자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무료입니다.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문자에는 자, 금액이 확실하게 나오죠. 어디서 매도해야 되는지,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유, 방법, 그리고 뭐 필요하다면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그날 좀 다르긴 하지만 보내드려요. 장시작 전에 한번 무조건 가고요. 그 이후로 상승이 시작됐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장중에 발생되는 상황에 대해서 사실 오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만으로는 대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장중에도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거니까 현 구간에서 솔직히 내가 대응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사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지금 여기까지 그냥 왔다 하신 분들은 자,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대응을 받아가시기를 바랄게요. 자, 무료고요. 일단 제 번호 먼저 말씀드립니다. 010-4920-8706번. 자, 이쪽으로 N캠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놓으시면요. 자, 지금부터 나오는 흐름은 다 잡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라가든 내려가든 자, 올라갔을 때는 더 올라갈 수 있는지 판단하고 안 되겠다. 뭐 해야 돼요? 매도해야 돼요. 매도를 다 하라는 것도 아니고 2분의 1 내지는 3분의 1 그리고 더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매도해야 되는 상황은 반드시 올 수밖에 없죠. 왜? 세력들은 엑시트를 위해서 올린 거니까. 자, 그 구간에서는 제가 위험할 때부터 분할 매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조금씩 올라가면서 팝시다. 첫 번째는 본전만 빼놓으시고요. 이미 우리는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은 물량으로도 추가 상승이 나오면은 수익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안전한 방법 말씀을 드리고 자, 주가가 빠진다라고 했을 때 자, 다시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선언되고 난 다음에 정확한 타점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익의 극대화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현 구간에서 내가 단 한 번의 대응도 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신 분들은 절대로 혼자 하지 마시고 자, 문자 엔캠 두 글자만 남기셔서 앞으로 같이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그러한 분들이 처음에는 좀 그래요. 사실 누군가의 판단에 의해서 내가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면서 내 수익을 내 금전적인 것을 맡긴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가 빠지는 상황에서 저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드리기 위해서 굳이 위에서 팔았고 안 사도 되는 구간에서 샀어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평단을 낮춰오고 지금 이 구간 대응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저는 자신 있고요. 준비가 되신 분들은 엔캐 남기셔서 확실하게 대응 받아 가셔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만 하시면요, 여러분들 평단이 어디에 있던 간에 그리고 사실상 최고점에 계신 분들 잘 없어요. 예, 잘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30만 원 초반에서 20만 원 후반 요 정도에 가장 많이 물려 계시는데 자, 이 구간까지는 제가 어떻게 해서든 수익으로 전환 가능하게 도와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대응을 하자.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좀 한 번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올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상승과 하락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올라가실 때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된다. 요 두 가지고 중요한 거는 지금 흐름은 사실상 앞에 나왔던 흐름과는 다르다. 자, 상승 이후에 지지 상승이 나왔어요. 양으로 저점을 높이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 자, 매도 물량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올리기 직전 단계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모습이에요. 물론 제가 100%는 아닙니다. 저도 이거 다음날 또 올라갈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확신할 수 없어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그러한 패턴들에 대한 연구가 끝났고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이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정말로 중요한 구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수익이 달라질 것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엔캠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확실한 대응 받아가셔라. 자, 제가 오늘 말이 좀 두서가 없었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컨디션이 좀 안 좋고 지금 날씨가 한절기가 바뀌면서 목이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많이 절고 했지만 자,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엔캠이라고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도 더 열심히 여러분들께 알맞은 대응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